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 2부도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슈퍼위크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전에 이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되면서 이 3대 지수 모두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죠. 중국 증시 하락, 또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 심리 좀 위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에 또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을 좀 벌였습니다. 혼조세 보이더니 오전 반등이 무색하게 현재는 외국인들 매도 우위에 서면서 지금 약세장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코스피보다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전일에 비해서 코스피는 0.1%대 좀 빠지면서 3,226선, 그리고 코스닥은 낙폭이 큽니다. 1% 이상 지금 넘게 지금 낙폭 키워가면서 1,035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GS건설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253억 원 이렇게 잠정 찍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1.8% 상승하면서 44,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고 이 중에서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은 좀 정해서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주머니 전문가가 KTB투자증권의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인데요. 오늘은 좀 전화 연결할 겁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우리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에서 흠슬라라는 별명을 가진 HMM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가가 무려 20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흠슬라라는 별명을 얻은 HMM의 주가, 최근에는 조금 부진합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산업은행 전환사채 이슈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데요. 1분기 창립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업계에서는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세계 컨테이너 대표적인 운임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주 연속 4,000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운임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너무나도 빠르고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은행의 전환사채에 대한 변수가 아직 존재한다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2017년부터 매입한 영구채 중 아직도 2조 6천여 원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5만 원대가 넘어서던 주가 현재 구간 4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에는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1%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42,15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함께 체크해 보죠. 바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요,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관은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가량 증가한 7조가량으로 집계가 됐고요. 역대 2분기 중에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7천억 원가량이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200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4년 만에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호실적 그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LCD의 가격이 상승하고 대형 OLED가 이끌었다는 평가와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가가치가 높은 TV용 OLED 패널의 그러한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증대가 됐고 이게 바로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요, 그런데 이 OLED, 특히나 대형 OLED의 영업이익률이 장기적으로 두 자릿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해볼 만한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윗골이 살짝 달았고요. 1% 넘는 오름세 그래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00억 원가량 상승한 22,8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OCI가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1,663억 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36% 이상 상회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1%대, 2%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12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에서 우리 또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성훈 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2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죠. 시장 컨센서스와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3, 4분기 때 실적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1공장이죠. 25수 완료가 되면서 이 매출이 정상화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의 다른 이런 그 재무적인 그런 좀 약간의 하향 예상치를 낮추는 그런 리스크는 없어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분기에 본다고 하더라도 상공장의 강도동률이 상승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백신이나 이런 그 생산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의 플러스 알파를 더 나오면 나왔지 크게 떨어질 위험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이나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에 대한 부분은 가시화 보다도 가속화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에피스죠. 이 영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장 삼성 바이오로직의 어떤 그 실적의 키포인트는 이 상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얼만큼 증가하냐, 그 RNA 백신 관련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상공장 가동률에 대한 증가 부분은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됐고요. mRNA 백신 관련하면서 올해 5월이죠. 모더나의 몇 안 내 GP 생산 파트너로 선정된 상황인데 8월부터 GP 생산에 대한 부분, 8월이면 이제 다음 주죠. 이 GP 생산에서 가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상향을 하지 않을까.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91만 원, 목표가는 110만 원, 손절가는 8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이번에는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네이버, GS건설 다양한 업종군을 고루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삼성전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하면은 인텔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종합회사 이 인텔이 삼성전자와 TSMC보다 먼저 이 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면서 글로벌 1위 탈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파운드리 재진입을 선언한 지 단 4개월 만에 다시금 이렇게 선전포고를 내놓은 건데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총수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인텔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요, 최근에 지지부진한 움직임 7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반기에는 애플과 스마트폰 주도권을 두고 또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완전히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한 만큼 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과 애플이 두 가의 양강 구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다툼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여전히
여전히 7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7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GS건설입니다. 이 GS건설은요, 기관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행률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죠. 바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때문인데, 홍 부총리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로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GS건설도 오늘 전체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253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4%가량 감소했다라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진한 영업이익은 사실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GS건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플랜트 부분의 인력 구조 조정의 여파가 이렇게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정비 사업지에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실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이 예견이 되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발표된 뒤에도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1%대 상승세 계속 유지 중입니다. 현재 구간 650원가량 상승한 44,6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좀처럼 오르지 못해서 참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기관은 연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네이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네. 네, 네이버 요새 좋죠. 사상 최대치도 주가도 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카카오와 세계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침묵이 없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에 대한 공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그 광고 시장, 역시 네이버의 이 인터넷 광고 시장 점유율을 20% 이대 이상으로 좀 올라간 상태라고 좀 보이고요. 역시 성과형 광고가 확대가 되는 것, 그리고 다시 PP이죠. 이 PP의 호주수가 보여줘서 한마디로 본업에 대한 성장 레벨이 항상 높아졌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판매자 수도 46만 개를 준 돌파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버튼 솔루션을 되지 않을까, 새로운 성장 공격, 한마디로 어떤 플랫폼 쪽에서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기존의 광고나 수출 모델에서 발전된 솔루션 기반의 구독 모델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이 발자될 수익은 자연히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와 광고 매출도 하반기 때, 3, 4분기 때도 2분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5개 분기 네이버의 매출이 5개 분기 연속 전년대에 증가했는데, 이 상 최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반기 때도 의견은 말씀드렸던 상황을 본다면 큰 이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44만 원, 목표 주가는 48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44만 원, 목표가 48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계신 곳이 좀 전파가 좀 잘 차단되는 모양이에요. 음질이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요점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하신 목소리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디오 음질이 좀 좋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개인들 수급 상위 종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은별캐스터 고! 네, 이번에는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은요, 오비고, 위즈익 스튜디오, 그리고 세종 메디칼 신규 상장주부터 다양한 종목군을 두루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즈익 스튜디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오늘 급등락을 굉장히 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영상 콘텐츠들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즈익 스튜디오 역시나 조정이 현재 구간 나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요, 종합 콘텐츠 그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XR 스테이지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행보를 더욱더 강력하게 구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투스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고요. 최근에도 콘텐츠 기업을 인수하는 등 탄탄한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열풍이 이렇게 거세지면서 위직 스튜디오 역시나 수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 입성한 이 맥스트가 따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맥스로 쏠렸고요.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은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6%대 오름세를 집계가 됐다가 지금 일중을 보시더라도 그래프가 굉장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은 게 보이시죠? 그 후에 하방 하락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2만 원 터치한 후에 빠르게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마이너스 9%까지 밀렸었고요. 17,000원 선도 위협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3% 넘게 밀리면서 18,0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000원 선을 회복한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변경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세종 메디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 메디칼은 지난 26일 개장 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타임 인베스트먼트로 이전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해당 신주 발행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3일 상한가에 들어섰고요. 그 후에 3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1,100원대였던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오늘은요, 장중에 25%까지 상승을 하면서 4연상에 도전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25%보다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모습이 확인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 4%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과 비교한다면 20%가량 주가가 빠진 모습이고요. 현재 전거래일보다 950원가량 상승하면서 23,6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비고라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네, 오비고.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지금 스마트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프레임워크나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의 완성차 어떤 주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상장 전에도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 쪽에서의 수수료 매출에 대한 기반이 확보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기술 소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 고객을 봤을 때도 국내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80%, 해외 쪽에 20%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플랫폼 쪽에서의 비즈니스 전개가 계속 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오비고의 이 인베디드, 이 브라우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는 안 되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그 오비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커넥티드카 확대와 함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은 계속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22% 이상의 성장을 지금 지속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소수로 독점하고 있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에서 이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도 향후에 어떤 몇 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 29,400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비고 지금 지난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가 지난주에도 급등했고 이번 주도 급등을 했는데 매매 전략 지금 매수가 29,400원, 현재 27,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우려로 좀 가급적 방송 또한 비대면 방송 이렇게 좀 추구하고 있는데 부득이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후에 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장윤혜 캐스터, 오늘도 힘을 내야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시장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나 뭐 현재 지수 수급 상황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힘 빠지는 시장 축축 찾으실 텐데 하지만 힘 내셔야죠. 막판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확산세 더불어서 중국 시장 여파 그리고 7월에 FOMC 결과를 앞둔 좀 경계감으로 봐야 될까요? 시장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유가 시장의 먼저 흐름부터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변동성을 좀 보입니다.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시작 하락 출발해서 상승을 하더니 이내 지금 다시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이 개인 이틀 연속 좀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를 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락폭의 확대 속에서 1% 하락하는 움직임이 집계됩니다. 전강 후 야계 패턴 속에 오후장 들어서 저점을 더욱더 낮추는가 싶었는데 저점을 딛고 지금 올라오는 움직임 나타나네요. 1030선 초반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개인 회사들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시장에서는 조금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뭐 신규 상장한 종목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이 눈에 좀 포착이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좀 특징 업종 종목도 짚어볼까요? 네, 자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도 좋습니다. 남북 경협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오늘도 흐름은 좋네요. 신원은 14%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인디F 13% 급등 양상, 남해화학도 6%대로 강세 움직임이 오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면서 관련해서 코로나19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넥스사이언스 관계사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임상시험이 막바지에 좀 조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 상한가 안착해 있고요. 시수학은 9%, 랩지노믹스 9%대로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네. 자,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오늘 주장 마감 전하면서 다시 만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클럽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민재 팀장, 오늘 장 간판주 왜 간판을 걸 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샘 CNS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반도체 관련 회사고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브카드라고 해가지고 세라믹 STF에 들어가는 좀 핵심 부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일단은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5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2016년에 삼성전기의 세라믹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들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마지막 EDS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 웨이퍼의 수율을 관리하는 이제 테스트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프로브 카드라는 거인데 이 프로브 카드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세라믹 S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브 카드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제 샘 CNS가 또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또 자체 개발하고 있는 세라믹 STF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다양하게 응용을 하면서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디램용 세라믹 STF 생산 승인을 받아서 또 올해부터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디램뿐만이 아니라 그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또 이제 이미지 센서를 올해 상반기에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부터 양산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뭐 마이크로 LED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 시스템 온칩 같은 다른 쪽의 이제 제품이나 사업 부분도 계속해서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샘 CNS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시세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실적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세 보시면 한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6%대까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상승했던 이유가 뭐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좀 밀리면서 뭐 이 종목도 같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제 매출이 이제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은 뭐 오늘 이제 매수를 해 보시고 뭐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청원 차장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종목은 신원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국내 증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주는 전반적인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기자회는 어제였죠. 북한과의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합의와 함께 기존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남북 간의 관계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남북 경협주 모두에게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원이라고 하는 기업은 경협주 중에서도 크게 네임 밸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개성공단이죠. 입주를 가장 먼저 했던 기업이 신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 대기업으로는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 등이 있지만 신원이나 인디에프와 같은 기업들 또한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20분 넘어서 속보가 한 게 나왔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덕분에 신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을 어느 정도는 밀렸지만 결국에는 2시 20분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분명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나 테마가 오래 가기에는 역시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고려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이후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시세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매도 포지션 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정리하는 관점에서 시장 그리고 해당 종목들을 바라보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그 샘 CNS 같은 경우에 현재 6%대 이상 급등하면서 8,37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온 결과로 보여지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신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북 경협주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 지금 14% 이상 상승하면서 2,225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네, 7월 28일 수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시고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수익보다는 방어하시느라 조금 바빴던 오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양시장 마감 종가 상황 좀 정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은 빠지면서 좀 거래를 마감하네요. 유가증권 시장 흐름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3,266선에서 출발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좀 다시 보합금까지 좀 올라오게 되면서 다행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네요. 3,232선에서 안착하며 거래 마칩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의 줄다리기가 정말 팽팽했는데요. 외국인 IT 투톱 서울식품을 팔고 있지만 기관에서 삼성전자, 금융주로 좀 대거 사는 움직임이 나타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의 흐름 좀 점검해 보면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좀 거래를 마감하네요. 오늘은 1%대로 좀 깊게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035선 안착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수급 주체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안에서는
시장에서는 판타지오 다날, SAMT 종목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도했을까 살펴보니 SMCNC, 해성옵틱스, 에브리봇 등을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도 좀 정리할까요? 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코로나19 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막바지 임상시험 의혹이 나왔었죠. 장중에 상한가 안착하며 오늘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밑으로 보면 대웅제약, 나보타종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5%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합니다. 화순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사용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슈 부각되며 오늘은 3,23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권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범양, 건영, 기관의 좀 매도로 인해서 오늘 하락으로 마칩니다. 10% 쭉 빠지면서 오늘은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다스코도 6%, 한솔케미칼도 6%대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넥스트입니다. 상장 이튿날 또 한 번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고요. CTK는 이베이 코리아와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 보여주며 거래 마감한 모습입니다. 스펙주 안에서 하나 SBI 스펙 청약과 관련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며 거래 마쳤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 시세만 점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 덱스터도 7%대로 쭉 빠지면서 하락하며 거래 마쳤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4%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성투. 상투. 자, 이제 오늘장은 뭐 마감이 됐으니까요. 다시 시작된 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삼성전자 빨간불 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확실히 기관과 금융투자의 좀 수급이 또 끝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전하면서 코스피 0.1%대 상승불 켜면서 3,236선 현재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컸습니다. 1%대면은 큰 폭이죠. 자, 계속해서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시초가를 공략하면 좋을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 갈까요? 리뷰 종목도 있으면 좀 짚어주시고요. 네, 우선은 리뷰를 할 만한 종목은 MK전자라고 하는 네, 종목인데 오늘 시세가 가장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삼성 SDI에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기사화되면서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몇 달 정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장기간 보고 가지고 가시라고. 근본적인 이유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은 이제 그 막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K전자 연봉상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계속해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MK전자 리뷰해 주셨고요. 그럼 내일장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 공략할까요? 네, 종목은 KG모빌리언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빨간불이 조금 보이면서 잘 막아주는 그리고 버텨주는 모습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대단히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2010년 이후 단 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매년 7% 이상 성장하는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시장의 성장성은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실적과 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영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주가가 그대로 밀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래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종가가 1,600원인데 내일 얼마가 되든지 크게 개의치는 마십시오. 11,000원 아래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12,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 가격이 한 11,000원 이하면은 얼마든 접근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민재 팀장 내일장 어떤 종목 우리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네, 저는 그 SKC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네. 일단 SKC는 세 개의 핵심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 그리고 화학 그리고 모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사업부가 또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2분기에는 그 화학 업종이 또 호황을 보이면서 그렇죠.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용 동박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좀 급증함에 따라서 이 동박이 계속해서 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박 같은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도 이제 급격하게 성장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분기 예상 실적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30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70%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원래 예상했었던 시장 예상치보다 한 22% 정도 상향된 수치여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아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분기 대비 68%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업종이라든지 말씀드린 그 모빌리티 쪽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 같은 부분은 이제 그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해가지고 PG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PG 같은 경우에는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수요가 늘었고 뭐 화장품 용기나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글로벌 규격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PG 세계 시장 점유율이 7%를 가지고 있고 뭐 세계 시장에서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PG 관련해 가지고 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동박 같은 부분은 이제 SK 넥실리스라고 해가지고 SKC의 자회사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박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없어서 못 팔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생산 공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는 상황이고 2025년까지 한 17에서 20만 톤까지 동박을 생산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올해 초에 동반 생산력이 3만 4천 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향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 가격 같은 부분은 지금 1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21선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꾸준하게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20만 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 하회하는 한 13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뭐 꾸준하게 이제 만약에 61선, 101선 오신다고 하면은 뭐 대응하시면서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관이 좀 매수 좀 들어왔던 3거래일 내내 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조금 급락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SKC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는 계속 오르다가 이제 간밤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좀 빠졌고요. 특히 좀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어요. 아무래도 또 중국 기업들 중에 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도 뭐 장중 계속해서 빠지는가 했더니 막판에 반전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후방주의할 만한 종목들도 좀 포착이 되는데요. 이 종목 후방주의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보시면서 네. 좀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쵸. 좀 네. 해보면서 일단- 그중에서도 또 종목까지도 그렇죠. 후방주의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 좀 실망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언제는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기대했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하지만 또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는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아요. 반응을 하면서 조정의 폭이 오늘 좀 깊은데요. 일단 그 안에서 지금 조정에 나온 종목들 중에 후방주의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안 해야 될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방주의 종목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지금 처음 첫 종목으로는 예스24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 뭐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최근에 이슈가 좀 그렇죠. 됐는데요. 뭐 때문에 네. 이제 이슈가 있었는지 다 아실 건데 당연히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엮이면서 맞아요. 한번 시세가 났었어요. 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카카오뱅크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만 조정이 나와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엔 카카오뱅크를 사고 싶지만 카카오뱅크가 상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스24와 같은 관련주들을 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청약을 시작을 했고 곧 상장이 되면 당연히 예스24를 사고 싶은 투자 심리는 그리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카카오뱅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매수 네, 심리가 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24 이 자체의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그리도 없나요? 그렇게까지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기업이라는 게 네, 이 굉장히 관계자분들은 지금- 기분 그쵸. 나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금 예민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본업도 좋긴 좋아요. 네. 좋긴 좋은데 최근에 주가가 오른 부분에 이제 상당수는 카카오뱅크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 영향력이 지금 소멸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드려보면 빅히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상장하기 전부터 넷마블이라든지 뭐 여러 관련주들은 진짜 좋은 시세를 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할 때 이 종목은 따상상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상 상장하니까 이 매도의 폭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미리 선반영이 된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미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수익을 확정 짓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스24 기업에 대한 악재가 나와서라기보다는 최근 이슈에 따른 이 수익을 확정 짓는 매도 물량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수급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뭐 어떤 시각 속에서도 일단은 종목이 급등하면 당연히 거품이 있고 빠지기 마련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주의 의견 주셨다는 걸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또 어떤 종목 우리 뒤를 좀 돌아볼까요? 네, 일단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뭐 기업명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후방주의 종목이 아니라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는 컨셉으로 가지고 왔구나 아마 네, 많이들 네, 느끼실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LG노텍은 이 애플사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애플이 만든 이 핸드폰이 잘 팔리느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흥망성쇠를 좀 달리는 그런 네,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요 모바일을 제외하고도 체크해야 되는 산업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뭐 운임지수, 해운, 항공, 건설 혹은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모델을
출시했는지 혹은 애플사에서 어떠한 모델을 출시했는지 과거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다수의 산업이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새롭게 출시되는 모바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새 이제 이 핸드폰 나오면 다 같이 궁금해하는 게 다른 기능보다도 바로 카메라 스펙이 그렇죠.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여부입니다. 뭐 네. 심지어 전 모델 대비 뭐가 얼마만큼의 화소가 좋아졌고 혹은 애플사 혹은 삼성 제품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만큼 네.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조정시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총상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에 사면 굉장히 좀 지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올 건 알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시장 탓 때문에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휴대전화 사업 쪽은 신제품 나오면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게임도 신작이 나오면 또 관심 갖게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지금 하반기 출시가 있으니까요. LG 이노텍 조금 빠질 때마다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이런 말씀으로 안전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일장은 우리 김선 팀장님은 촉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과 하방 뭐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편하다. 그러니까 네.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심리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레이딩을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엔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혹은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알고 있는 재료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충분히 뭐 그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에서 뭐 과거 1년 반 전처럼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처럼 급락은 거의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목과 이 섹터만 잘 고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선은 저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더 들어올 만한 우호적인 스탠스가 장 막판에 지금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제 장 후반부 하이닉스는 아직 멀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많이 회복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조금은 나아지는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상승을 보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 뭐 이번 주 사실 또 며칠 남진 않았어요. 시쳇말로 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닌데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 또한 조금 하방세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예상 지수 밴드는 좀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일단 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3,210포인트 그 이하로 밀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3,200포인트는 저는 심리적인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탈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타이밍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중앙권 증시가 월화수목 어제까지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어서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시에는 3,260포인트 그 이상 상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네. 뭐 급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홍콩은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이 좀 됩니다. 자, 오늘 김태형 팀장과 함께 내일장 시장에 대한 좀 전망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짚어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